개인 사업자는 통장에 꽂히는 대로 세금을 몽땅 다 내셔야 됩니다. 거의 반이 세금으로 나갈 겁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이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10만 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1년 만에 유튜브가 항상 요맘때 되면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유튜브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그 차이에 대해서. 피디님 생각하시기에 두 가지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규모 차이? 법인은 왠지 클 것 같고 개인은 좀 작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을 하면 개인 사업자고 법인으로 하면 법인 사업자인데 장단점은 분명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되게 간편해요. 뭘 해도 간단하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나도 개인 사업자로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법인 사업자를 하실 거면은 외관은 다 갖추셔야 됩니다. 그 외관이라는 게 법인 등기부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이사회라든지 정관 이런 것도 세팅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법인에 대해서 좀 허들을 많이 느끼시는 편일 겁니다. 개인 사업자부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원하는 방향대로 유연하게 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랑 가장 대비되는 장점은 이 개인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사업자 통장에서 내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개인 사업자로 보냈다가 그냥 맘대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법인 사업자의 장점이 좀 있나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내가 좀 규모 있는 사업을 꾸려서 진짜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싶다. 개인 사업자한테는 정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PD님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약정을 하죠? 구두? 카톡? 개인이라고 하면 왠지 신뢰가. 저 이제 뭐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 표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인데요. 개인 사업자도 재무상태표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 개인 사업자가 가진 여러 가지를 다 재무제표에 담진 않잖아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그 음식점 재무제표에 나타나지는 않겠죠. 근데 법인으로 하시는 사업이라면 진짜 그 법인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가 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안하실 수밖에 없어요. 보증도 없고 그 다음에 실체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해서 이 돈을 진짜 사업에 쓰는 게 맞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제대로 정산은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형화된 뭐 문서로 리턴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의 구두 약속에 불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법인으로 투자를 하게 되시면 주식이라는 거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근데 법인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은 대부분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보다는 법인의 성장의 열매를 같이 나누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커가는 거에 따라서 출자한 지분율만큼 수익을 계속 얻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세금적으로는 뭉뚱그려서 법인 사업자가 더 낫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개인 사업자로 2억을 벌었어요. 법인 사업자로 2억을 벌었어요. 개인 사업자는 통장에 꽂히는 대로 세금을 몽땅 다 내셔야 됩니다. 법인도 물론 2억에 대해서 몽땅 다 내겠죠. 근데 세율이 굉장히 낮죠. 과표가 2억까지면은 9.9%밖에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개인이 2억을 벌면은 세율이 거의 40%에 달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개인은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바로 즉시 개인화가 가능한 거고 법인은 언제 개인화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면은 법인에다가 일단 담아뒀다가 조금씩 내가 꺼내서 쓴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돈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왜? 한 번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세율 구조 자체가 많이 번 해에는 많이 내고 적게 번 해에는 적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진세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소득세와 법인세도 동일합니다.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이 더 나와요. 똑같은 세율이 곱해지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 즉 내가 돈을 벌고 사업에 쓰고 남은 게 제 순이익이 되겠죠. 이 순이익이 10억이 넘어간다. 소득세, 나라에 내는 게 45%, 그리고 그 45%의 또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그 사업장 소재지. 그러면은 4.5%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49.5%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랑 합쳐서 8%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57.5%입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도 나오죠. 그거까지 얹으시면은 사실 그냥 60%가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내가 10억을 벌었다. 6억이 나라 겁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라는 생각이 드실 때 이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법인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법인은 2억까지는 9.9%. 이거 지방소득세 포함한 겁니다. 2억 이상을 벌었다. 이제 그 구간은 20.9%. 그래서 똑같이 10억을 벌었다. 개인이 아까 57% 냈잖아요. 법인은 20.9%만 내면 끝입니다. 이건 세율 자체도 차이가 엄청 나겠죠. 물론 많이 버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합소득세 과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1,400만 원 이하로 벌 때는 6%만 내면 됩니다. 개인은. 그래서 이걸 딱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세율에 따라서 1,800만 원까지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간다. 그리고 대략 이제 영업이익이 한 7천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법인이 조금 더 유리해져요. 이 계산은 또 왜 나온 거냐면은 음식점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카드로 긁잖아요. 매입세액공제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간 1,000만 원 정도 깎아줘요. 개인 사업자들은. 근데 법인 전환하면 이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2억까지는 9.9%, 2억 이상으로 19.9%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 해에 얼마 버느냐가 사실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어떨 때 유리하냐면은 내가 그냥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서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싶어 하시면 사실은 개인 사업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하실 때도 개인 사업자가 많고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이렇게 작게 시작할 때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서 어느 수준이 이제 올라오시면 법인 사업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개인이 유리하냐?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7천만 원? 개인이랑 법인이랑 세금 자체가 비슷합니다. 근데 내가 개인으로 한 7천 이상 번다, 한 1억 이상 더 번다 라고 하시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단기간에 하고 끝낼 사업이라면은 사실 개인 사업자가 개업도 쉽고 폐업도 쉬워요.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한번 만들면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이익으로 7천 이상 남는다,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더 키워나갈 거고 돈이 앞으로 더 벌릴 것 같다 라고 하면 법인 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는 그거 맞네요. 점점 세금이 아까워지기 시작했다. 정확합니다. 세금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돈 많이 번다는 얘기지. 세금 고민이 사실은 제일 최상위 단계의 고민입니다. 당장 매출이 안 나오고 나한테 남는 게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세금 걱정 많이 안 해요. 부가세만 걱정을 하시죠. 법인 사업자 만약에 돈을 벌었을 때 내돈화 시키기가 좀 어려운 게 많이들 좀 고민이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법인에 쌓아두는 것과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경계를 가지신 대표님들이 있고, 그냥 법인 돈도 내 돈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나라에서 이런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구별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세금 적게 낼 거면 그냥 다 법인으로 하지, 굳이 왜 개인 사업자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서 법인으로 하는 규모 있는 사업자들한테 너네가 조금 더 돈 쓰고 내수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좀 기여해 라는 식의 저는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화 하지 말고 법인에 재투자해. 법인을 더 키워서 고용도 더 많이 하고 투자도 더 많이 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개인 사업자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겠죠. 개인은 5억 벌면은 거의 반이 세금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규모가 있고 뭔가 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법인 사업자를 생각해 보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제 갑자기 소득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경비는 많이 넣을 게 없는 그 업종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진짜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12월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중도에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게 중간에 바꾸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내가 상반기에 매출도 진짜 작년이랑 다르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반기도 개인으로 됐을 때 세금이 얼만큼 나오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갖고 가셔야지 적절한 시기에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인 전환에 대한 개인 사업자의 차이에 개략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 나는 진짜 세금 많이 나와, 나라에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도대체 개인 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언제 전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뭐 연합뉴스도 나가고 SBS 나가고 PD님들이랑 작가님들한테 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별도로 본업에 관련된 거를 제대로 찍어보고 싶다는 욕심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고, 여러분들의 좋아요나 구독, 댓글 뭐 이런 것들 해주시면은 여러분들과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로드 할 테니까 좋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